대선에서 20대에서 40대 집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국민의 41.4%가 열광적인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41.4%가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의 여러가지 촛불혁명 등 여러가지 어떤 배경도 영향을 줬지만 감성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들, 특히 젊은 층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목말라 했던 투명성이라든가 소통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야말로 문재인이라는 생각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소통성과 그리고 투명성과 그리고 사실은 뭐 굉장히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하는 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소통이 진심에서의 소통이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소통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계속 연일 보여주고 있는 이 투명성이 정말 국가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온 투명성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정의구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정의구현입니다. 정의구현이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선택적 소통이라든가 선택적 투명성 문제를 본다면 뭐 오늘 아침에도 그 조선일보에 논설 주필이 글을 썼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침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나올 때는 다 침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침대에 대해서는 뭐 669만 원을 줬다느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침대가 정말 이렇게 하기에도 골치 아프고 저렇게 하기에도 골치 아프다. 마치 그전에 대통령을 한 전임 대통령들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이 문제를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주요 언론에 주요 신문에 정말 탑에 가까운 이슈로 다루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수 더 떠서 문재인 대통령의 침대는 개인 사비로 청와대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은 개인 사비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개인 사비로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비로 이런 침대를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뭐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문제들 뭐 제일 먼저 지금 심각한 게 집값 문제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 실업자 38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이런 문제들이 가장 앞쪽에 나와야 되는데 이 침대 문제를 가지고 며칠간 뭐 가십 아닌 가십 기사 아닌 기사 분석 아닌 분석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참 씁쓸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 뭐냐면 기사나 뭐 분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소통하고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걸 내보이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굉장히 의도된 그리고 선택적인 소통 내지는 투명이 아닌가. 그와 연계되어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봅시다. 캐비넷에서 계속 청와대 캐비넷에서 계속 심지어는 캐비넷 뒤쪽 공간에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문건이 나옵니다. 뭐 인사와 관련된 문건, 세월호와 관련된 문건, 뭐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문건 수백 건이 나옵니다. 연일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문건이 없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얘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박근혜 정부 때의 이러한 청와대 내의 문건 관리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건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자기적인 선에 의해서
몇 건은 브리핑을 해주고 몇 건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검찰로 넘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7월 초에 다 이런 걸 발견했지만 11일간이나 고민하다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투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문건을 지금 11일 고민하다가 그 중에 일부분을 국민에게 주고 보여주고 브리핑해주고 나머지는 심각한 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 내에서 왈가와 왈부할 게 아니라 검찰로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기라는 것은 문건을 만들었다는가 없는 문건을 찾았다라는 뜻의 자기가 전혀 아니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투명하다,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자기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정의 구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 구현,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정의 구현 자체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 밝히기, 역사 세우기, 이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정의 구현이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 구현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누굴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41%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5,100 수십만 우리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5천여만의 우리 국민들은 이걸 정의 구현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되려고 하면은 소통도, 투명성도, 정의구현의 잣대도, 과거에 대한 사실 진실 밝히기, 역사 바로 세우기만큼 미래지향적인 것들도 동시에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것 있죠. 2020년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안을 만들고,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어떻게 하고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what if 만약에 이랬더라면, 유명한 역사학자 E.H. 칼도 얘기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어떻게 시대적인 상황에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가치성과 판단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작업을 지금 벌여놨습니다. 178조 드는를 들여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선심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78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했더니 박근혜 정부 때에 비과세 이것을 크게 감축하고 또 담배값 올린 덕택에 한 5년 동안 60조 걷어들이는 건 문제가 없다. 그 돈으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178하고 60이 같은 숫자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 178조라는 숫자로만 가지고 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다 선심을 풀 수 있을까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아무도 추가적인 부담을 안지 않고 결국 이 부담이 누구에게 가느냐. 대한민국을 지금 헬조선이라 하고 청년 실업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짐입니다. 그럼 정말 투명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이런 선심 정책을 쓰고 현금 정책을 쓰지만 현금 주기 정책을 쓰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노인을 부양해야 될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고 한 사람이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투명화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보기 좋은 꽃부채만 앞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환호하면서 지지하면서 찍은 젊은 층들이 이것이 조만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십수년 후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되돌아오리라고는 같이 지금 보이는 이 먹기 좋은 떡과 동시에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도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정리구현을 하고 있다고 지지할 건가요? 공무원 17만 4천 명 뽑는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부 기존의 공무원
시험도 다 공무원 고시인데 공무원 고시에 완전히 올코트 프레싱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시텔이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경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17만 4천 명을 뽑는 데에 뽑아서 유지하는데 정부는 8조 2천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란 사람들은 뽑아놓고 5년 후에 예산이 떨어졌으니 너 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직성 예산인 동시에 불가역성에 거의 가까운 겁니다. 공무원이 되면은 정년 퇴임까지 거의 30년간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나갔을 때 연금까지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다른 경제학자가 계산한 걸 보면 350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정부는 8조 2천억 가지고 17만 4천 명 늘리는 공무원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제 자신 바로 부모님에게 기초연금을 지금 받고 계시지만 5만원 올려주고 또 얼마 지나서 10만원 올려서 30만원까지 해준다는 게 좋습니다. 한 푼에 더 받으면 좋죠. 아니 무상급식이 나왔을 때 제발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이 된다는 데에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애 도시락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했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연금을 올린다든가 아동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병사월급을 올린다든지 다 좋은 안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유승민 의원처럼 정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안아야 될 세금입니다. 내 돈을 내어서 내 보리떡 사먹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외상으로 먹지만 그 돈을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 떡값을 누가 내야 되느냐. 나의 아들, 나의 동생, 내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째로 한꺼번에 다 같은 책상 위에 다 같은 수준 위에서 소통과 투명과 정의를 한꺼번에 내놓고 진짜 투명하고 진짜 소통하는 자세로 진짜 국민이 바라는 정의 구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이 소통 투명이 원래는 문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기도 합니다만은 국정과제 백선이라든가 최근에 1년의 여러가지 활동을 보면은 대통령의 가슴속에 뿌리 깊게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켜온 정치 철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학생운동을 끌어갔던 주역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평화대 비서실에서 문 대통령의 갈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많은 영향을, 좌지우지까지가 아니라면 많은 영향을, 저는 거의 좌지우지라고도 생각합니다. 비서실의 핵심 10명이 전대협 학생, 자기들끼리 총학생회장을 총장이라고 부릅니다. 총장들의 아이디어가 모든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나라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선택적 투명과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소통을 택하도록 대통령을 어드바이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몹시 두렵습니다. 그리고도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정의구현을 하고 있다고 지지할 건가요? 공무원 17만 4천 명 뽑는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부 기존의 공무원 시험도 다 공무원 고시인데 공무원 고시에 완전히 올코트 프레싱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시텔이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경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17만 4천 명을 뽑는 데에 뽑아서 유지하는데 정부는 8조 2천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란 사람들은 뽑아놓고 5년 후에 예산이 떨어졌으니 너 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직성 예산인 동시에 불가역성에 거의 가까운 겁니다. 공무원이 되면은 정년퇴임까지 거의 30년간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나갔을 때 연금까지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다른 경제학자가 계산한 걸 보면 350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정부는 8조 2천억 가지고 17만 4천 명 늘리는 공무원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제 자신 바로 부모님에게 기초연금을 지금 받고 계시지만 5만원 올려주고 또 얼마 지나서 10만원 올려서 30만원까지 해준다는 게 좋습니다. 한푼에 더 받으면 좋죠. 아니 무상급식이 나왔을 때 제발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이 된다는 데에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애 도시락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했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연금을 올린다든가 아동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병사월급을 올린다든지 다 좋은 안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유승민 의원처럼 정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안아야 될 세금입니다. 내 돈을 내어서 내 보리떡 사먹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외상으로 먹지만 그 돈을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 떡값을 누가 내야 되느냐. 나의 아들, 나의 동생, 내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대선에서 20대에서 40대 집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국민의 41.4%가 열광적인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41.4%가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의 여러가지 촛불혁명 등 여러가지 어떤 배경도 영향을 줬지만 감성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들, 특히 젊은 층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목말라 했던 투명성이라든가 소통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야말로 문재인이라는 생각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소통성과 그리고 투명성과 그리고 사실은 뭐 굉장히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하는 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소통이 진심에서의 소통이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소통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계속 연일 보여주고 있는 이 투명성이 정말 국가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온 투명성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정의구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정의구현입니다. 정의구현이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선택적 소통이라든가 선택적 투명성 문제를 본다면 뭐 오늘 아침에도 그 조선일보에 논설주필이 글을 썼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침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나올 때는 다 침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What if 만약에 이랬더라면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얼도 얘기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어떻게 시대적인 상황에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가치성과 판단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작업을 지금 벌여놨습니다. 178조 를 들여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선심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78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했더니 박근혜 정부 때에 비과세 이것을 크게 감축하고 또 담뱃값 올린 덕택에
한 5년 동안 60조 걷어들이는 건 문제가 없다. 그 돈으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178하고 60이 같은 숫자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 178조라는 숫자로만 가지고 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다 선심을 풀 수 있을까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아무도 추가적인 부담을 안지 않고 결국 이 부담이 누구에게 가느냐. 대한민국을 지금 헬조선이라 하고 청년 실업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짐입니다. 그럼 정말 투명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이런 선심 정책을 쓰고 현금 정책을 쓰지만 현금 주기 정책을 쓰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노인을 부양해야 될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고 한 사람이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투명화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보기 좋은 꽃부채만 앞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환호하면서 지지하면서 찍은 젊은 층들이 이것이 조만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십수년 후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되돌아오리라고는 같이 지금 보이는 이 먹기 좋은 떡과 동시에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침대에 대해서는 뭐 669만 원을 줬다느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침대가 정말 이렇게 하기에도 골치 아프고 저렇게 하기에도 골치 아프다. 마치 그전에 대통령을 한 전임 대통령들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이 문제를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주요 언론에 주요 신문에 정말 탑에 가까운 이슈로 다루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수 더 떠서 문재인 대통령의 침대는 개인 사비로 청와대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은 개인 사비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개인 사비로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비로 이런 침대를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문 대통령 스타일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문제들 제일 먼저 지금 심각한 게 집값 문제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 실업자 38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이런 문제들이 가장 앞쪽에 나와야 되는데 이 침대 문제를 가지고 며칠간 가십 아닌 가십 기사 아닌 기사 분석 아닌 분석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참 씁쓸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 뭐냐면 기사나 분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소통하고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걸 내보이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굉장히 의도된 그리고 선택적인 소통 내지는 투명이 아닌가. 그와 연계되어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봅시다. 캐비넷에서 계속 청와대 캐비넷에서 계속 심지어는 캐비넷 뒤쪽 공간에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문건이 나옵니다. 인사와 관련된 문건, 세월호와 관련된 문건,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문건 수백 건이 나옵니다. 연일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문건이 없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얘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박근혜 정부 때의 이러한 청와대 내의 문건 관리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건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자기적인 선에 의해서 몇 건은 브리핑을 해주고 몇 건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검찰로 넘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7월 초에 다 이런 걸 발견했지만 11일간이나 고민하다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투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문건을 지금 11일 고민하다가 그 중에 일부분을 국민에게 주고 보여주고 브리핑해주고 나머지는 심각한 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 내에서 완고할 게 아니라 검찰로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기라는 것은 문건을 만들었다는가 없는 문건을 찾았다라는 뜻의 자기가 전혀 아니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투명하다,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자기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정의 구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 구현,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정의 구현 자체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 밝히기, 역사 세우기, 이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정의 구현이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 구현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누굴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41%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5,100 수십만 우리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5천여만의 우리 국민들은 이걸 정의 구현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되려고 하면은 소통도, 투명성도, 정의구현의 잣대도 과거에 대한 사실 진실 밝히기, 역사 바로 세우기만큼 미래지향적인 것들도 동시에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것 있죠. 2020년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안을 만들고,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어떻게 하고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